자, 세부사항 이제 이학적 검사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체 진찰은 이제 각 케이스별로 이제 신체 진찰을 숙지하는 것보다는 이제 계통별로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설사, 변비, 복통 모두 이제 복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복부의 이학적 검사는 이제 시청, 타촉 순서대로 시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복부가 문제구나 하면 복부의 시청, 타촉을 한꺼번에 시행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경부 종괴라든지 인후통 이런 건 모두 목 쪽의 계통이므로 두경 부위 이제 결막, 구강내 검사, 림프절 촉진, 갑상선 촉진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하는 게 이제 잊어먹지도 않고 좋습니다. 이제 신체 진찰에는 이제 특별한 대안은 필요 없고, 신체 진찰 시 이제 옷을 올리거나 눕거나 할 때 좀 이제 올리겠습니다. 뭐 잠깐 누워 보십시오 하는 지시만 하면 되고요. 이제 2인 1조로 해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시험 2주 전부터 이제 행동으로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제 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체 진찰에 필요한 일본어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항목들이 있고요. 이제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실제 이학적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와 카르텔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달려 있고, 그래서 문진 이학적 검사 이제 3대 1로 이제 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눈의 진찰을 시작을 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냐, 요러시 되시오까, 이런 부수적인 말들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이학적인 검사 중 필요한 지시사항을 숙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가슴 진찰을 합니다. 문에노 신사츠오 하지메마스, 요러시 되시오까, 뭐 괜찮겠습니까? 마즈 후쿠오 아게테 구다사이, 옷을 올려주십시오. 이제 이학적 진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숙지하면 되고요. 진료 능력 시험에 보면 이제 그 일본어 진료 능력 시험에 이제 링크가 있고, K닥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부 다 이제 하나하나의 이학적 검사에 대한 이제 그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열어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학적 검사를 하는지 이제 동영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확인하고, 그 동영상 사이사이에서 이제 그 어떠한 이제 그 뭐 옷을 내려라, 뭐 올려라, 이제 뭐 돌아 누워라, 이런 이제 지시사항에 대한 일본어도 이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끝나면 AP, Assessment and Plan,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특히 Assessment는 이제 평가 기준에 3개 이상 적으면 되고, Plan은 또 평가 기준에 3개 이상 적어야 된다고 써있기 때문에 이제 어세스먼트 플랜을 이제 다 3개씩 적을 수 있도록 최소한 시간을 그래도 한 1분 정도는 남겨두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진단계획, 치료계획, 교육계획 같은 거를 적으면 되고요. 이제 진단명을 이제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최소한 시간을 아껴서 꽉꽉 채워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글씨 수가 적거나 쓰기 편한 진단명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참 좋죠.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빨리 써도 15초에서 20초는 걸리게 되는데, 마세도오bio 이렇게 쓰면 5초에서 10초 만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쓰는 연습을 해도 이제 글자가 많으면 한계가 있고, 짧은 글자로 같은 뜻을 정할 수 있다면 이제 그렇게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성폐쇄성 폐질환, 사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이제 영어로 COPD 4글자 쓰면 참 편할 텐데 그것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천식이라고 쓰면은 굉장히 좀 빨리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천식은 사실 조금 다른 병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숨이 차고 할 때 뭐 간별 진단으로 쓰는 거니까 사실은 짧은 글자로 해서 좀 구색만 맞추면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짧은 글자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단명은 어쨌든 2개 이상은 꼭 작성을 해야 되고요. 뭐 시간이 안 되면 요실금이나 뭐 악성 종양 이런 것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진단명도 뭐 적어도 뭐 안 적는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이제 책에는 간별 진단명이 모두 있지만 되도록 짧은 걸로 해서 최소한 30개 정도는 바로바로 적을 수 있도록 이제 그 미리 리스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계획, 진단계획은 뭐 교부 렌토겐検査, 뭐 엑스레이 얘기하는 거죠. 흉부 엑스레이 또는 뭐 신텐스, 뭐 심전도라든지 신에코스, 이제 에코,
라든지 이런 좀 흔히 쓰는 이제 그런 검사들은 조금 뭐 상부 이장관 내시경 해도 좋지만 역시 줄이는 게 좋으니까 나이시쿄 겐샤 그냥 또는 나이시쿄라고만 써도 되고요. 뭐 오줌 쪽이 불편하면 노 겐샤, 머리 쪽이 불편하면 도우브 CT 또는 MR 또는 뇌파 검사 이런 거에 또는 이제 척추 천자라든지 이런 요추 천자 이런 것도 이제 작성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진단 계획에 뭐 이제 그 다른 과에서 뭐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거 하나 넣어주면 좀 좋습니다. 겟세이크 켄샤. 어쨌든 우리가 실제 진찰에서도 뭐 엑스레이 찍고 심전도 찍고 피 검사하고 뭐 소변 검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진단에 들어가니까 실제적으로 임상에서도 뭐 혈액 검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액 검사 같은 거를 라고 좀 광범위하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계획. 우리가 뭐 치료 계획 할 때 결국은 뭐 수액 줄지, 약 줄지, 뭐 항생제 줄지, 입원할지, 되도록 짧은 걸로 해서 뭐 유인, 빈혈이 있으면 뭐 유케츠, 아니면은 이제 유액기 토요, 뭐 수액 투여라든지 산소가 숨 차면 산소 투여 필요할 수 있죠. 산소 토요. 이제 되도록 한자로 다 쓰는 걸로 하고요. 이제 감염증 의심이 되면은 고킨야쿠, 항균제, 또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럼 뭐 이제 응급수술 같은 거 같이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계획, 이제 뭐 금연이라든지 금주라든지 절식 이 정도로 이제 미리 해서 좀 쓰는 거를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읽기 과정과 실제 사례 이제 주로 이제 읽는다기보다는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 가슴이 아파서 왔다. 이제 문제를 읽고요.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종합적인 모시면 일단 시작을 해서 이제 뭐 가슴이 이제 그런 뭐랄까 뭐 아프다고 하니까 뭐 올드 차트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오피오피오로 해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FCGB는 당연히 넣어야 되니까 이제 FCGB 또는 FCB를 넣고 가슴 쪽이니까 뭐 CPCS 넣고 뭐 코프스프톰 정도 넣고 내외사가 이게 이제 남자니까 월사는 없고 내외사가까지 넣고 정리하고 돌반된 답하고 마무리하면은 보통 4분 30초 안으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신 경련, KLN 그러면은 뭐예요? 경련이면은 신경학적인 거죠. 그러면은 시작해서 OPOPO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통별로 해서 뭐 FCGB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 S 감막이 진파라든지 경련 특이할 때는 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트라우마라든지 눈이 어떻게 되는지 침을 흘리는지 팔을 뭐 움직이는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다음에 내외사가의 월산 여성분이시니까 월산하고 정리하고 돌반된 짚하고 마무리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그 경련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이학적 이제 계통별 문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좀 암기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변에서 피 나오는 거죠. 피 나오면은 뭐예요? OVC, PH. 그래서 이제 그 시작해가지고 이제 언셋이나 볼륨, 컬러, 패스트 히스토리 등등을 쭉 확인하고요. OVCPP 하고 그 다음에 OO 두 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FCGB 같은 거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통이니까 혈변이니까 배 쪽이니까 뭐 MVDC 해도 되고 뭐 아니면 DC만 해도 되고 여성분이니까 이제 그 한 살짜리 아기니까 아기는 이제 임출성애 해가지고 임신출 이상이나 출산 성장과정 예방접종 이제 그 확인하고 이제 내외사가 중에서 사회력은 없을 테니까 술 담배는 당연히 안 할 테니까 빼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기니까 월산도 빼고 내외가 정도만 해서 뭐 병이 있었는지 수술한 적이 있는지 뭐 가족력이 있는지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 정도만 물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리하고 돌반진 답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흐름대로 맡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고 셋 중에 뭘로 할까 정한 다음에 계통별 문제를 뭘로 할지 결정하고 내외사과하고 정리하고 답변하고 마무리하면 이제 다 비슷한 구조로 갑니다. 이런 구조물들을 좀 정확히 한번 계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련이나 이런 해당 사안 특수 경우에서 뭘 물어볼지 미리 정리하는 것도 이제 그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